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기출되었던 문제와 거의 유사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등급별 추정 전원 용량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을 먼저 살펴볼게요. 등급별 추정 전원 용량인데요. 문제에서 여러분들 2등급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표에 이 칸을 이렇게 해서 참고로 하시면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하를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별로 한번 군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 얘네들이 한 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력하고 사무 자동화 동력 또는 OA 동력을 한 군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냉방 동력은 독고다이 얘는 혼자 변압기 뱅크를 이룰 겁니다. 먼저 미리 한번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2등급의 조명 부하는 22V 암페어 퍼 제곱미터다라는 거예요. 1제곱미터당 22V 암페어의 부하 용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적이 주어지면은 그 면적을 각각의 부하 밀도에다가 곱하면 간단한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내용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변압기 표준 용량을 줬네요. 예전에는요, 이 기출문제가요, 변압기 용량을 주진 않았어요. 이렇게 표준 규격을.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변압기의 표준 용량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계산한 값을 기준해서 그 값보다 바로 위에 있는 한 단계 높은 값을 변압기의 표준 규격으로 답하시면 되시겠네요. 300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400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고요. 1000짜리도 있네요. 자, 확인하셨으면요.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양가로 1번이네요. 연 면적이 전체 얼마? 10,000제곱미터인 인텔리전트 빌딩이고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등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하마다 주어진 부하 밀도에다가 면적만 곱하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께서 조심하실 거 이거였었죠.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다 붙인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조명, 콘센트, OA 기기 이렇게 부하 용량이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동력과 OA 동력 이렇게 부하 용량이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냉방 동력은 430kVA 정도가 되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계산하면 얼마예요? 1570kVA가 나온다. 이 합계도 여러분 같아야 돼요. 앞에 있는 표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양가로 2번 갈게요. 물음 양가로 1에서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 지금 얘가 한 뱅크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수용률을 얼마 줬어요? 0.7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동력과 사무 자동화 동력이 한 뱅크를 이루고 그 친구들의 수용률은 0.5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뱅크 하나 더 있죠. 여기 냉방 동력. 얘는 얘 하나를 별도로 뱅크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냉방 동력의 적정 수용률은 얼마다? 0.8이고 그 다음에 또 밑줄 그을까요? 주 변압기의 부등률은 1.2로 적용한다. 그리고 전압 방식을 2단 강압 방식으로 하겠다. 여러분들 2단 강압 방식이 뭐였죠? 이런 거였죠. 지금 이렇게 메인 변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서브 변압기를 두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종 부하에 전기를 공급할 때는 한 번, 두 번 전압을 2번 바꿔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2단 강압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미 그림을 그렸으니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첫 번째 변압기, 얘가 두 번째 변압기, 얘가 세 번째 변압기라고 할 때 첫 번째 뱅크가 요 뱅크가 되는 거죠. 조명, 콘센트, 그 다음에 사무 자동화 기기에 부하에 공급하는 변압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동력과 사무 자동화 동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냉방 동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뭐예요? 메인 TR이 되는 거죠. 이 메인 TR의 변압기의 용량을 선정할 때 이 친구들의 부등기를 적용해야겠죠. 그게 얼마예요? 1.2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주어진 조건 보도록 할게요. 2단 강압 방식으로 채택할 경우 변압기 용량에 따른 변전 설비의 용량을 산출하시오. 단,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를 삼상 변압기 한 대로 일반 동력 및 사무 자동화 동력, 삼상 변압기 한 대로 냉방 동력을 삼상 변압기 한 대로 구성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얘가 이제 몇 상이다? 다 3상 TR을 사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겠네요. 뭐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상기 부하에 대한 주변학기 한 대를 사용하도록 하며 변압기 용량은 일반 규격 용량으로 정한다 라고 하면서 표를 줬습니다. 나중에는 마지막에 표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좀 지엽적인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그럼 동글뱅이 1번이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에 공급하는 변압기의 용량을 선정하는 건데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하 용량이 되는 건데 얘는 제일 처음에 표로 우리가 완성을 했었죠. 그 다음에 곱하기 그에 해당하는 수용률만 곱하면 되는데 수용률 0.7이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427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변압기 용량인데 427짜리는 없죠. 그럼 표에서 얘보다 한 단계 높은 걸 선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500kVA가 되는 거고요. 지금 분모에다 이제 1을 표시했는데 1 표시 안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동력하고 사무 자동화 동력에 필요한 변압기 용량 똑같이 거기에 해당하는 부하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면 되겠죠. 나온 가스인 265가 나오네요. 그럼 얘보다 한 단계 높은 거 얼마짜리가 있어요? 300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kVA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 요 수치 있죠. 요 수치들은 언제 사용할 거냐? 메인 변압기, 즉 주변압기의 용량 구할 때 각 뱅크의 용량을 얘를 이용할 겁니다. 하나 더 있어요.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냉방동력 수용률 0.8 곱하면 344예요. 344보다 한 단계 높은 걸 선정하면 얼마입니까? 400kVA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 변압기의 용량을 이제 선정할 때 각 뱅크의 용량 나누기 주변압기 부등률 1.2로 나누시면 되고요. 863점 얼마 나온대요. 그럼 얘보다 높은 게 얼마 있다? 1000짜리가 있다. 그래서 1000kVA로 선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죠. 실제 우리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만 변압기의 표준 교육을 줬기 때문에 더 정답이 명료해지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면 주변압기에서부터 각 부하에 이르는 변전 설비의 단선 개통을 간단하게 그리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3상 TR 400짜리 냉방 동력이 400이었고 3상 300 일반 동력 사무 자동화 동력 그다음에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길이는 500kVA. 그다음에 이렇게 싱글 라인 그릴 때는요. 기본적으로 그 변압기의 용량 정도는 적어준 게 센스였다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얘가 이제 2단 강압 방식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뭐를 그쵸 메인 변압기 STR에서 1000kVA 이렇게 적어준 거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변압기 1차 측에다가 지금 뭘 설치했어요? 파워 퓨즈를 설치했습니다. 이 파워 퓨즈의 용도는 뭡니까? 이 변압기들을 보통 보호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하지요.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 요 그림은 어떤 것과 거의 비슷하냐면 우리 수변전 설비에서 표준 결손도 배우실 거예요. 그때 밑에 하단에 있는 점선 박스에 있는 참고용 예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메인 변압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차단기를 밑에다가 또 설치를 했네요. 물론 여기 위에다가 차단기를 또 그려 넣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완벽한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것들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 이제 오답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만 들어가고 나머지 퓨즈 적당히만 넣어주면 충분히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단 전압이 3000V래요. VR이 3000이다. 그리고 3상 3선식 전기 방식이고 역률이 0.8이면서 크기가 520kW짜리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이 부하의 동일 역률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0.8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용량이 80kW야. 그러면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520kW짜리 부하가 있었어요. 근데 추가로 얼마짜리를 달았대요? 80kW짜리를 부하를 증설한 거죠. 그러면은 얘하고 합치면 전체 총 얼마예요? 600kW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하 증가 전은 520kW가 된 거고 부하 증가 후는 얼마? 600kW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수전단의 전압 VR이라고 할게요. VR이 3000V다.
그리고 3상 3선식이다. 이러한 조건을 준 거죠. 계속해서 조건 확인해 볼게요.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서도 여기를 이렇게 박스를 쳤던 것 같아요. 수전단 전압 및 선로 전류를 일정하게 불변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전선의 한 선당 저항과 리액턴스는 각각 1.78, 1.175m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부하 증가 전에는 520이었어요. 부하를 증가시켰더니 80이 된 거죠. 그러면은 부하 증가 전. 자, 증가 전에 흐르는 전류를 여러분 I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부하 증가 후 600kW가 되었을 때 흐르는 그때 부하 전류를 I2라고 할게요. 그럼 원래는 여러분들 부하가 늘어나게 되면 부하 전류는 여러분 증가해요, 감소해요? 원래는 증가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문제의 취지는 뭐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류를 개선시키면 부하 전류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하 증가 전이나 부하 증가 후를 똑같게 맞춰주겠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류를 개선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에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즉, 지금 포인트는 이거예요. I1과 I2를 같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I1은 부하 증가 전에 흐르는 부하 전류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코사인 세타 1분의 P1. P1은 부하 증가 전이니까 얼마예요? 520kW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I2가 되는 거죠. 루트 3V 코사인 세타 2분의 P2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전압과 전류를 일정하게 불변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압도 일정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식을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썼냐? 일단 여러분 루트 3하고 루트 3은 약분시키면 식이 간단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하고 이렇게 약분시키면 또 간단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아요? 코사인 세타 1분의 P1. 코사인 세타 1 기지값이죠. 우리 초기에 얼마? 역률 0.8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P2도 기지값이고, 코사인 세타 2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남기고 싹 다 뒤집어 넘기면은 이런 식이 되고요. 얼마? 0.92가 된다. 즉 무슨 말이에요? 역률을 개선시켜서 0.92까지만 만들게 되면 I1과 I2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콘덴서 용량 구할 때 필요한 거는 0.92까지 계산하는 데 필요한 콘덴서 용량을 구하면 된다. 그럼 Q는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아주 우리가 전력공학 때부터 예전부터 많이 풀었던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600을 넣어주고 부하 증가 후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어진 숫자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가로 1번이었고요. 양가로 2번 가겠습니다. 부하 증가 전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하 증가 전이에요.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류는 I1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I1. 그리고 그때 역률은 얼마입니까? 부하 증가 전이니까 역률은 0.8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송전단 전압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여러분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더하기 전압 강하 2죠. 근데 문제에서 몇 상 몇 선식이라고 그랬어요? 3상 3선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가져온 거죠. 여러분 여기 전류 I인데 부하 증가 전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I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I1이죠. 뭐 식을 다시 한번 쓰면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코사인 세타 1분의 뭐다? P1이다 라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V는 수전단 전압이죠. 이래서 이렇게 해서 전압 강하 계산한 다음에 수전단 전압을 더해주면 3460.63V라는 송전단 전압을 얻을 수가 있다더라. 지금 얘는 이제 부하 증가 전이었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문제는 부하 증가 후예요. 그럼 여기서 그 취지상 부하 증가 후라는 것은 여러분 부하가 이제 600kW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콘덴서를 달지 않았습니까? 역률이 얼마다? 코사인 세타 2가 0.92다. 그러면은 똑같이 전압 강하식 2는 3상 3선식이니까 루트 3i에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x 사인 세타인데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조심하실 것은 여기 i가 이번에는 뭐예요? i2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i2 식으로 한번 다시 써볼까요?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코사인 세타 2분의
P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코사인 사타 2가 얼마 들어가야 된다? 0.92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여러분 이런 계산은 좀 지엽적인 계산이니까요.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455.6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